LA에서 엄청 엽기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LA에 그 상업용 쓰레기통, 그러니까 가게들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여자 몸통이 발견된 거. 까만색 더플백 같은데 안에서. 여러분 모르는구나. 이게 얼마 전 일이에요. 불과 한 10일 됐나? 시신이 든 가방을 누가 버렸냐 해서 CCTV를 돌려보니까 웬 남자가 호리호리한 백인 남성이 자기 테슬라, 화이트 테슬라 차량을 끌고 오더니 저기서 낑낑대면서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유기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35세 세무엘 헤스켈 주니어라는 남자였어요. 그냥 앞으로 사무엘이라고 부를게요. 자, 근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애가 셋이 있어. 이 그 와이프가 실종된 상태야. 이 와이프는 중국계이고요. 37살, 이름은 메이 리예요. 근데 이 발견된 그 몸통이 메이 씨였다는 거지.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와이프만 실종된 게 아니야. 장인어른인 72세인 가오시안 리, 그리고 64세인 장모님 양시양 왕 씨도 실종된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 도대체 누구냐? 사무엘 헤스켈 주니어는요, 1988년 4월 3일생으로 이 아빠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아니야. 자,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할리우드 업계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옛날에 이제 소속사 같은 에이전시를 운영했는데 뭐 그냥 일반 뭐 잘 모르는 배우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지 클루니 여러분 다 알죠? 조지 클루니라든지 이런 완전 특급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 소속사 대표였어요. 그리고 뭐 미스 아메리카, 뭐 우리나라처럼 미스 코리아 같이 미스 아메리카 CEO를 하기도 했고, 중간에 뭐 스캔들 터져가지고 본인이 잦은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그리고 에미상 수상한 작품의 프로듀서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돈도 많고 되게 유명한 사람, 말 그대로 할리우드에서 좀 거물이죠. 그렇죠. 엔터계 거물급 인사였어요. 자, 사무엘은 딱히 뭐 한국에서 뭐 공포 영화 감독이라고 했는데 뭐 따지고 보면 그렇지,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도 취미처럼 이렇게 만들고 영화 하는 현장에서 뭐 일을 하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직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집이 2.5밀리언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32억짜리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셋이니까 베드룸 6개짜리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대요. 애들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막내 아들이 6살, 둘째가 8살, 첫째가 12살이었어요. 둘이 그러면 어떻게 만났냐, 이 메이하고 샘하고. 이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야기는 아닌데 이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같은 대학교 나왔고 대학생일 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둘의 사이가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이 메이하고 사무엘하고. 왜냐면 몇 년 전부터 친구들한테 메이가 자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대. 그리고 이 사무엘이 무기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대요. 뭐 총이 이런 것보다도 뾰족한 거 있죠. 석궁이라든지 뭐 일본 사무라이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집에 막 일본도를 막 몇 개씩 소장하고, 그래서 집에 봐봐 막 애들 막 어린애들이 있잖아. 남자애들 그것도 6살, 8살, 12살 이런 애들 막 장난감, 칼 장난감 막 이러고 노는 애들인데, 애기들 있는 집에 그런 게 막 수집품으로 막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저것 좀 치우라고 남편한테 그러고, 남편은 절대 못 치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들한테 저거 있는 2층으로는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충돌도 좀 있었나 봐요. 뭐 그뿐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 이제 엄마 아빠는 원래 중국에 사셨거든요. 근데 셋째까지 출산하니까 몰라, 남편은 딱히 직업도 없는데 육아를 잘 안 도와줬나 보지. 메이는 참고로 직업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그 컨설팅 회사,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고 싶은 애들 뭐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본인이 스스로 운영을 했고, 물론 뭐 남편의 집이 뭐 돈이 많다지만 이 동네 메이랑 메이 아들들 머리 해주던 미용사 말에 따르면 메이가 굉장히 바쁘고 항상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지냈대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중국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애들 좀 봐달라 해서 몇 년 전에 이 두 부모님이 LA에 와가지고 같이 이 큰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 오시면서 사이가 또 더 안 좋아졌나 봐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전혀 영어를 하실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제 같은 집에서 사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번역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엄청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고 그랬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럼 이혼을 안 했냐? 사무엘은 별 볼 일 없지만 얘네 아빠가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혼을 하면 딴 게 아니라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법정 싸움 갔을 때 얘네 집이 돈이 많고 영향력 있는 집이니까 양육권을 뺏길까 봐 이혼을 못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또 애 데리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것도 쉽지 않죠. 애들 여기서 첫째는 12살인데 미국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또 중국으로 데려가서 키워? 말도 안 되지.
자, 그런데 지난 1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뭐 2주도 안 된 일이죠. 11월 6일 월요일에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 자기 애 학교 데려다 주다가 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요. 뭐냐? 이 사무엘이 지 애들 데리고 자기가 차 태워서 애들 등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몇 년 살면서 한 번도 사무엘이 그런 적이 없었대. 애들 등교는 무조건 엄마인 메이가 시켜줬다는 거야. 근데 이날은 아빠가 등교를 시켜주길래 무슨 일 있나? 메이가 뭐 바쁜가? 라고 그냥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11월 7일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무엘이 히스패닉 남자를 고용을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집으로 불러요. 자, 이 노동자가 아까 그 어마무시한 그 저택에 가보니까 하나에 한 20kg 정도는 되는 것 같은 엄청 무거운 시꺼먼 쓰레기 봉투를 3개를 척척척 놓더니 이거 어디다 멀리다가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난 이것도 너무 황당해. 일일 돈 주는 게 500불이었대. 500불 주고 500불은 뭐 한 60만 원 하겠죠? 그거를 그냥 남손에 그냥 주고 그래? 난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멍청하다고? 아무튼 인부가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돌덩이들이랑 할로윈 장식들 안 쓰는 거라고 그랬대.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뭔가 벌써 물컹하고 싹이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야. 그래서 딱 순간적으로 이거 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했겠지? 그래서 인부가 알겠다고 그러고 500불 받고 차에 싣고 얘네 집 나가서 한블락 가서 차를 세우고 쓰레기 봉투에 뭐 있나 열어본 거야. 냄새는 아직 안 났나 봐요. 뭐 11월 6일부터 메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막 크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열자마자 사람 배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얼른 닫고 사무엘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 다시 내려놓고 500불 다시 주면서 나 이 일 못하겠다고. 아니 근데 잘했다고? 아니 근데 나는 저 집에 다시 못 갈 것 같거든? 나는? 그 말인즉슨 나한테 이거 준 사람이 최소 살인마라는 얘기잖아. 나는 못 돌아갈 것 같아. 근데 그걸 들고 다시 돌아갔대. 500불 다시 주면서 나는 이런 일에 연루될 수가 없다.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쓰레기 봉투가 없는 상태로 경찰서로 발로 달려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LAPD, LA 경찰청이죠. LA 경찰이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는 게 바로 갔는데 이 경찰서에서 이제 지금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설명을 하는데 이 남자가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인부가 스페니쉬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막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앞에 있는 직원이 Can you speak English? 그래서 자기 못한다고. 나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가서 911에 전화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또 지체가 됐죠. 그래서 이 남자가 몰라 나와서 바로 911에 전화를 했는지 뭐 아니면은 좀 이따가 전화를 했는지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911에 전화를 해서 그제서야 이제 경찰이 이 제보를 듣고 사무엘네 집에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영장도 없잖아. 이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배꼽이 보였다,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경찰이 갔을 때는 그 집에 그 쓰레기 봉투가 없었대요. 이미 사라진 상태였대. 몰라 얼마나 그 안을 조사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 경찰서, 그것도 LA에 있는 경찰서에 스페인어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다는 게 나는 그것도 미스테리야. 영어를 못해도 정말 그렇게 심각한 사안처럼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번역기를 쓸 수도 있는 거였고 그 경찰서 안에 스페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지조차 확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도 지금 비슷한 생각이니까 지금 LAPD가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쓰레기 봉투도 없어진 상태였고 뭐 안에 수색 영장도 없으니까 뭐 가서 막 곳곳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경찰은 그냥 나온 거지. 그냥 그런 해프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거의 바로 다음 날인 걸로 알고 있어. 얼마 안 돼서 노숙자가 사무엘네 집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머리가 없는, 그러니까 몸통을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실제로 더플백 안에 들어있었던 메이의 몸통을 발견을 한 거고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안 그래도 어제 신고받았던 사무엘이 하얀 차를 타고 내려서 저거를 유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8km면 좀 먼가? 내가 도미닉한테 말했더니 도미닉이 8km면 멀기는 하대요. 아니 내 생각에는 바로 어제 그런 제보를 받았잖아. 어쨌든 뭐 쓰레기 봉투 안에 사람 배꼽을 봤다.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LA 주변 뭐 경찰들 그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다며. 쓰레기통 같은 거 수색 안 해보나? 그게 안 되는 거야? 도미닉 말로는 8km면 좀 멀기는 하대. 몰라. 그럼 뭐 집 근방 쓰레기통을 보기는 했고? 헐, 그 지역 경찰분들 혹시 유명인사 자제라서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닐까요? 그러시는 말씀 있는데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노숙자가 신고를 안 했다면, 만약에 경찰들도 그럼 만약에 수색 그냥 안 한 거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폐기 처분됐으면 진짜 그냥 영영 그냥 묻혀졌을 사건인 거 아니야? 그 노숙자가 거기 이제 뭐 가게들 있고 하니까, 식당들 있고 하니까 거기서 혹시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쓰레기통 뒤지다가 메이 몸통을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긴급 체포를 하고 당연히 이제 영장이 나왔죠. 그래서 이 집을 수색을 해보니까 피하고 등등이 지금 증거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등등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오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가 발견됐다는 걸 보니까 메이의 피가 발견됐나 봐. 아무튼 지금 몸통도 DNA 검사를 하고 있고, 뉴스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나머지 신체 부위들도 검사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그 안에 몸통만 있었던 게 아닌가 봐. 그리고 경찰들이 몸통은 메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아직 말할 수 없고 DNA 검사 중에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메이로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같이 섞여 있었던 거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지금 이 메이의 부모님도 실종된 상태라고요. 3봉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봉투는 못 찾았어. 지금 하나만 발견된 거예요. 셋 중에 하나. 부모님이 먼저 실종이 됐답니다. 메이보다.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살해를 하고 메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고, 그래서 메이까지 살해를 한 게 아니냐는 게 지금 네티즌 수사대들의 가장 강력한 추측이에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영화도 만들었다 그러고, 뭐 그런 영화 뮤직비디오인지 뭐 모르겠어. 그 영화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엄청 뭐 짧은 영상 같은 걸 좀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무기 같은 게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뭐 뉴스에서 좀 뭐 자극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뭐 저런 거를 담았다고, 무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살해를 했다, 난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한번 그래서 무슨 영상 같은 게 있나 들어가 봤어. 나는 좀 뭐가 쎄하더라. 이게 그 사람 인스타그램 페이지예요. 팔로운 사람들 중에 뭐 엘르 코리안가 보그 코리안가도 있었고, 장원영 씨도 팔로우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가 봐. Hey, what's up, you guys? Yo, real quick, I just want to say shouts out to the homies at Ushimitsu, holding me down since day one consistently. Follow them ASAP. Peace. 100. Yeah. 어머, H님이 뭔가 인상이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임이라고 했는데, 그 메이 친구도 딱 그 말을 했어. 자기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은 눈이 너무 차갑고 영혼이 없게 느껴지고 제프리 다머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랬거든. 사람 보는 눈 똑같나 봐. 이거 보기 전에는 뭐한 놈이야 했는데, 이거 보고 나서 뭔가 좀 싸하다, 기괴하다. 이게 물론 이것도 다 얘가 시신 버리고 그런 걸 들었으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는데, 좀 자기 이제 체포됐고요. 자기 물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뭘 아니야. 그래서 지금 몰라, 그 주변에 이렇게 막 숲을 같은 게 많은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 마당 같은 데 파봐야 된다. 근데 모르겠어. 뭐 마당까지 파고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 어디다가 유기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3봉지 중에 1봉지는 노숙자가 발견했으니까 발견이 된 거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미 폐기물 처리되고 없어진 걸 수도 있어. 그리고 혹시 알아, 3개 아니고 그 이전에 처갓집 식구들도 그렇게 하고 이미 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지 뭐 어떻게 아냐고. LAPD가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또 돈 많은 집안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대로 또 흐지부지 그 레베카 자우 사건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는데, 일단 뭐 두고 봐야죠. 이미 지금 LAPD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밝혀진 내용이고요. 지금 한 2, 3일 전부터는 딱히 이런 사건의 업데이트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또 뭐 업데이트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알려드릴게요.